도로를 달리던 굴착기가 갑자기 내 차 앞에서 멈췄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? 이 영상을 보시면요.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늦은 밤 주행 신호를 받고 차량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앞서 달리던 굴착기가 갑자기 멈춰섭니다. 뒷바퀴가 저렇게 하늘 높이 올라갈 정도로 급정거를 했는데요. 자, 뒤따르던 차량 급하게 멈춰보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차량의 이 충격으로 결국에 부딪히고 맙니다. 아니, 급정거라니까 저 무거운 이 굴착기가 저렇게 높이까지 치솟게 되는군요.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이 급정거 때문에 굴착기가 위로 확 쏠렸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오는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. 차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갔으면 이렇게 깔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. 정말 큰 사고가 날 네. 뻔했습니다. 사실 저도 저렇게 많이 들리는 거 보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놀랐는데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일단 그 당시 영상을 보면 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파란불이었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착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정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오던 차량이 이걸 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거는 뭐 앞차 잘못 아닌가요?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.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앞차 잘못이 클 것 같은데 네.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과실을 매기는 것을 보면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그렇죠. 안전거리를 미왔고. 유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 높은 과실 비율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저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뒷차의 과실이 조금 더 높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저게요?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일률적인 과실 평가의 기준도 좀 손볼 필요가 있는데요. 네. 네, 현재까지는 주로 뒷차의 충돌 과실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. 아니, 지금 과실이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인정된 거예요, 뒷차가? 이게 일단 앞차, 그러니까 굴착기 운전자는 내 과실은 한 뭐 30밖에 되지 않는다. 오히려 상대방 과실이 70 정도다라고 안전거리 주장을 했더라고요. 미확보한 게 아니냐? 네. 그런데 이게 파란색 그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란불. 파란불이라서 주행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섰다는 점은 참작이 될 사유인 걸로 보이고요. 네. 사실 뒷차 운전자는 앞에 굴착기가 좀 밀리면서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해당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의견이 분분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런데 본인이 조금 앞으로 주행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. 왜냐하면 옆에 있는 전봇대 모양 등을 봤을 때 그래서 CCTV를 정말 시시각각 분할해서 분석을 하면 이 과실 여부를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뒷차가 과실이 0으로 되는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, 일단 참 법이라는 게 참 예민하군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저 무거운 굴착기가 들썩해서 내 차가 받쳤으니 당연히 저 사람이 잘못했겠다 싶겠지만 둘 다 이렇게 과실이 나오는 그런 법규상 또 그런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난감할 것 같습니다. 네, 참 어려운 문제고 저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. 안전거리 이렇게도 충분히 두시고 그렇군요. 주행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운전 자주 하는데 앞으로 저런 굴착기나 중장비 차량이 있으면 웬만하면 좀 거리를 많이 두고 안전하게 조금 멀찌감치 가야 되겠군요. 가끔 저는 비싼 차는 좀 멀리 떨어져서 갑니다. 이제는 굴착기도 많이 네. 떨어져서 주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그만큼 안전거리 많이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차량을 따지지 말고 네. 안전거리만 충분히 확보하면 뭐 중장비든 비싼 차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내 안전은 제가 스스로 지켜야죠.